승무원! 저런 여자가 어떻게 프레스티지 좌석에 앉을 수 있어? 난 저런 여자와 절대로 같이 앉을 수 없어!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평가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인생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뀐 날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서울 김포공항에서 시작됩니다. 2024년 가을,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한 여자가 부산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나. 50살의 평범한, 아니 평범했어야 할 여자였죠. 그런데 미나의 모습은 어딘가 남들과 달랐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는 달리 그녀가 입은 옷은 매우 허름하고 낡아 보였습니다.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얼룩이 묻은 옷차림이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이상한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미나의 손에는 분명히 프레스티지 클래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석 탑승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정말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동시에 진정한 친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나는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미나와 함께 그 비행기에 탑승해 보시겠습니까? 탑승구를 지나 비행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미나는 이미 주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의 눈빛도 다른 승객들의 표정도 모두 비슷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프레스티지석에 타는 거지?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그런 의심과 의아함이 담긴 시선이었죠. 미나는 천천히 자기 좌석 번호를 찾아갔습니다. 3회2 창가 쪽 좌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 3비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기보다 두 좌석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의 가방과 코트가 미나의 자리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으니까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여기가 제 자리인 것 같은데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석. 45살의 이 남자는 서울에서 제법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잘 다려진 정장을 입은 그는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이었죠. 뭐라고요? 여기가 당신 자리라고요? 농담하시나요? 강민석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나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탑승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3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민석은 탑승권을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프레스티지석 표를 샀다고? 설마 훔친 거 아니에요?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표를 받았습니다. 제 좌석에 앉겠습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죠. 승무원 좀 불러주세요. 여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 여승무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손님? 강민석이 미나를 가리키며 따졌습니다. 이 사람이 제 옆자리에 앉겠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의 행색을 좀 보세요. 프레스티지석에 앉을 사람처럼 보입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승무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미나에게 탑승권을 요청했습니다. 손님, 탑승권 좀 확인해도 될까요? 미나는 조용히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승무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 탑승권이 맞습니다. 3A 좌석이 맞으시고요. 유효한 티켓입니다. 그리고 강민석을 향해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짐을 좀 치워주시겠습니까? 이 손님이 앉으셔야 합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여자 좀 보세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저런 옷차림으로 프레스티지석에?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겁니다. 주변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미나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난처해하며 설명하려 했습니다. 손님, 외모로 승객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규정상 유효한 티켓을 소지하신 손님은 하지만 강민석이 말을 잘랐습니다. 규정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돈을 내고 프레스티지석을 샀단 말입니다. 편안한 비행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1시간 동안 이런 사람 옆에 앉아 있으라고요? 절대 안 됩니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과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그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승객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기요, 그만 좀 하시죠. 그분도 똑같이 돈 내고 표 샀으면 앉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강민석이 뒤를 돌아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상관없잖아요. 당신 옆에 저런 사람이 앉는 게 아니잖아요. 승무원이 더 큰 소란을 막기 위해 제안했습니다. 손님, 다른 빈자리로 옮겨드릴까요? 프레스티지석에 빈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강민석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죠. 빨리 옮겨주세요. 이 사람 옆에는 1초도 더 못 있겠어요. 승무원이 미나에게 미안하다는 듯 눈빛을 보내고는 강민석을 다른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강민석은 일어서며 미나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휴, 이제야 숨 쉴만 하네. 진짜 최악이었어. 미나는 드디어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미나야. 조금만 참아. 부산에 도착하면 면접을 볼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할 일을 하면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비행기가 곧 이륙했습니다. 하지만 미나에게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안전고도에 도달하고 안전벨트 착용 표시 등이 꺼졌습니다. 승무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통로 건너편에서 갑자기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돌려보니 한 젊은 엄마가 갓난아기를 안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좌석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계속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앉아, 준호야. 제발 조용히 좀 해. 엄마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계속 울었고 사내아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심심해. 나 내리고 싶어.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한 손으로는 우는 아기를 달래고
다른 손으로는 사내 아이를 제지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저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하는데 손이 두 개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강민석은 자리를 옮긴 후 통로 건너편에 앉게 되었는데 바로 그 엄마 앞자리였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자 그는 고개를 돌려 엄마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런 정말 비행기에 아기를 왜 데리고 타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서. 남편은 왜 없어? 강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일부러 엄마가 들으라는 듯한 크기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최대한이요? 벌써 10분째 계속 울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남편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 생각 좀 하세요. 강민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내 아이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안은 채로 아이를 제지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준호야, 안 돼. 앉아야 해. 엄마가 애타게 말했습니다. 싫어. 심심해. 나 돌아다니고 싶어.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강민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승무원, 이거 어떻게 안 되나요? 제가 돈 내고 프레스티지석을 샀는데 이렇게 시끄러워도 되는 겁니까? 승무원이 다가와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린다고요? 이미 비행기는 시끄럽고 난리인데요. 저 아이들을 어떻게 좀 하세요. 강민석이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엄마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고 사내 아이는 통제가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은 아기 엄마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통로를 건너 그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미나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놀란 표정으로 미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낡은 옷차림을 보았지만 미나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는 먼저 사내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안녕, 준호야. 나는 미나 이모야. 준호는 몇 살이야?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이가 잠시 미나를 쳐다보더니 대답했습니다. 3살이요. 와, 벌써 3살이나 됐구나. 준호야, 이모랑 재미있는 게임 할까? 비행기 창문 밖에 뭐가 있나 찾아보는 거야. 구름도 있고 새도 있을지 몰라. 미나가 말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새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 미나가 아이를 자리에 앉히고 함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미나와 함께 구름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이제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아기 좀 안아드릴까요? 잠시 쉬세요.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나가 능숙하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흔들며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아기가 점점 조용해지더니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미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셋이나 키웠거든요. 아기들은 리듬을 좋아해요. 15분쯤 지나자 아기는 완전히 잠들었습니다. 사내 아이도 미나 옆에서 조용히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미나가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으실 것 같네요. 제자리로 돌아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엄마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강민석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는 승무원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뭐, 조용해지긴 했네요. 하지만 처음부터 아이들을 제대로 통제했어야죠. 다른 승객들 생각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무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는 자기 자리에 앉아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것뿐이었습니다. 미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미나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아기가 잠들고 비행기 안이 조용해진 후 누군가 미나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자리에서 강민석을 제지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단정한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깔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여자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하지만 괜찮으세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아까 정말 멋지셨어요. 저 애기 엄마 도와주시는 거. 제 이름은 수연이에요.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미나예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나의 목소리에는 겸손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불평만 했는데 당신만 나서서 도와줬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미나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제가 힘들었을 때 누군가 저를 도와줬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작은 친절이 저를 살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고 싶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근데 부산에는 무슨 일로 가세요? 미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 보는 이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될까? 생각했지만 수연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요. 취업 면접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 그래요? 어떤 회사인데요? 수연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나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는 곳이죠. 부산에 본사가 있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진 일이네요.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사실 이 면접이 제게는 정말 중요해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거든요. 미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면접이 정말 중요한 거네요. 떨리시겠어요? 수연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떨려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 같거든요. 이 재단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는 곳이죠. 만약 여기 합격하면 제 가족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이 미나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가족이요?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4명의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그리고 나이 지긋한 부모님, 그리고 어린 남동생. 그 젊은 여자가 바로 미나였습니다. 제 부모님이랑 남동생이에요.
미나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연이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미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 사진은 5년 전 거예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아버지 가게도 잘 되고, 동생도 대학 다니고, 저도 회사 다니면서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거든요. 믿었던 사업 파트너한테요. 하루아침에 가게도 잃고 빚만 남았죠.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지금도 병원 신세를 지고 계세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어요. 동생 학비랑 어머니 병원비를 벌려고요. 아버지는 빚을 갚으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세요. 그렇게 3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6개월 전에요. 제가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는데 나이도 있고 경력도 단절되어서 쉽지 않았어요. 결국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났죠. 미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은 원룸을 전전했어요. 가족들한테는 말 못했어요. 걱정하실까 봐요. 그냥 친구 집에 산다고 거짓말했죠. 수연이 미나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미나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달 전에요. 이 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3년 전에 냈던 이력서를 보고 면접을 보자고요. 부사장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재단은 제가 예전부터 꼭 들어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급여도 좋아요. 만약 합격하면 가족빚도 다 갚을 수 있고 어머니 치료비도 걱정 없고 동생 학비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접을 위해 제가 가진 돈을 다 모았어요. 깨끗한 정장도 사고 미용실도 가고 면접 준비도 하려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살던 원룸에 도둑이 들었어요. 제 짐이 다 없어졌어요. 옷도 가방도 면접 서류도 전부요. 다행히 비행기 표와 돈은 따로 보관해뒀지만 옷을 다시 살 시간이 없었어요. 비행기 시간이 너무 촉박했거든요. 미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버리려고 두었던 옷을 입고 왔어요. 창피하지만 면접 시간을 놓칠 수는 없었어요. 이게 제 마지막 기회니까요. 머리라도 깨끗이 하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성껏 손질했어요. 수연이 미나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나가 수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고통, 오늘 아침의 수치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위로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미나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다 하다니. 아니에요. 이야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나 씨, 분명히 잘 될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나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수연 씨는 부산에 무슨 일로 가세요? 저요? 그냥 업무차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 씨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나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면접 잘 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수연이 미나의 손을 꽉 잡으며 응원했습니다. 비행기가 부산에 착륙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지기 전 수연이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면접 끝나고 연락 주세요. 함께 식사라도 하게요. 제 전화번호예요. 미나가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연락드릴게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미나는 면접장으로 향했고 수연은 택시를 탔습니다. 미나는 재단 건물 앞 화장실에서 최대한 몸을 정리했습니다.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빗어놓은 머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옷은 어쩔 수 없었지만 최대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미나야.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진심을 보여주면 돼.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하고 싶은지,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야. 미나는 심호흡을 하고 면접장이 있는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깨끗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재단이 도운 사람들의 사진과 감사 편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접수대에 앉은 직원이 미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10시 면접 예정인 정미나입니다. 미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고는 안내했습니다. 아, 네. 정미나 씨 맞으시네요. 저쪽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미나가 대기실로 들어가자 이미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가방을 옆에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미나가 들어서자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강민석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미나를 괴롭혔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강민석도 미나를 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감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설마 이 사람도 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건가? 강민석이 미나를 힐끗 쳐다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이 나와서 불렀습니다. 강민석 씨, 들어오세요. 강민석이 일어서며 미나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미나는 혼자 남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도 있었지만 비행기에서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경쟁자라니, 저 사람과 같이 면접을 본다니.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면접관들은 저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않을 거야. 진짜 실력을 볼 거야. 나는 내 최선을 다하면 돼. 30분쯤 지나자 강민석이 면접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나를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면접 잘 보세요. 뭐, 이미 결과는 뻔하지만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나갔습니다. 직원이 다시 나와서 불렀습니다. 정민아 씨, 들어오세요. 미나는 일어서서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사람은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면접관이 미나를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아 씨.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정민아입니다. 미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 재단의 이사장 김정훈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면접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나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려요. 김정훈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미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미나입니다. 50살이고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3년간 복지관에서 일했었고 그 후로는 여러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고 자신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정훈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우리 재단에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미나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이 재단은 제가 예전부터 존경해온 곳입니다.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시잖아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거요.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제가 받았던 작은 친절들이 저를 살렸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미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훈 이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 재단의 부사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미나가 생각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먼저 현장에 나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직접 보고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운이 조금 나빴을 뿐이죠. 저는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미나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김정훈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미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외모가 지금 말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면접에 이렇게 오는 건 정말 실례인 거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아침 비행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했어요. 이상하다고, 프레스티지석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했죠. 정말 수치스럽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돕는 사람들이 매일 겪는 일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사는 거구나.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더 확신했어요. 제가 이 일을 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들의 아픔을 압니다. 그리고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압니다.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절실합니다. 이 일이 제 전부예요. 미나가 눈물을 참으며 간청했습니다. 면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훈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미나가 일어서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복도로 나온 미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한 건 아닐까?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강민석 씨가 더 나아 보였을 거야.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나가 재단 건물을 나서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정민아 씨. 미나가 돌아보니 접수대에 있던 직원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이사장님이 다시 올라오라고 하세요. 미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추가 질문이 있는 건가?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김정훈 이사장이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놀랍게도 비행기에서 만났던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나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수연 씨, 여기 왜? 수연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나 씨.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김정훈 이사장이 소개했습니다. 정민아 씨 소개하죠. 이분은 우리 재단의 상임이사 박수연입니다. 미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 씨가 재단의 상임이사라고요? 그럼 비행기에서는 왜 저렇게 평범한 옷차림으로?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 면접실로 들어오시겠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세 사람이 다시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앉고 나서 김정훈 이사장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 씨, 그리고 강민석 씨, 두 분 모두 서류 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오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재단의 부사장은 단순히 능력만 있으면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우리 재단의 얼굴이에요. 언론과 대중을 만나고 우리의 가치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의 인격을 보기 위해서요. 김정훈이 설명했습니다.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요. 우리 재단에서는 최종 면접 대상자 두 분께 부산까지의 비행기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비행기에 탔죠. 미나는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민석도 같은 비행기에 있었던 거구나. 재단에서 표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싶었던 건 두 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였어요. 아무도 평가하지 않을 때, 아무 이득이 없을 때, 그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죠. 수연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준비한 것은 두 가지 테스트였어요. 첫 번째는 미나 씨의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미나 씨가 도난을 당해 허름한 옷차림으로 오실 거라는 건 저희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돌발 상황이 오히려 더 진실된 모습을 보여줬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테스트였습니다. 갓난아기와 3살 아이를 동반한 엄마요. 그 엄마는 우리 재단의 직원이에요. 두 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기 위해 함께 비행기에 탔습니다. 미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럼 그 엄마도 테스트였던 거구나. 김정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민석 씨는 두 테스트 모두에서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는 미나 씨를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프레스티지석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하며 쫓아내려고 했죠. 그리고 아기 엄마에 대해서는 어땠나요? 그는 엄마를 비난했습니다. 시끄럽다고, 아이들을 제대로 통제하라고, 다른 승객들 생각을 하라고 했죠. 하지만 정작 자신은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면접에서는 멋진 말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친절이 중요하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죠. 그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수연이 미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미나 씨는요. 당신은 자신도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아기 엄마를 도와줬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당신만 일어나서 그 엄마를 도왔죠. 아기를 안아주고 아이와 놀아주고 엄마가 쉴 수 있게 해줬어요. 당신은 아무 데 가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왔을 뿐이죠. 그리고 저에게도요. 당신은 저를 격려해줬어요.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당신의 친절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확신했어요.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사람이라고요. 당신은 진짜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당신도 그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김정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정민아 씨, 당신을 우리 재단의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미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를 뽑으신 거예요? 네, 정말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찾던 사람이에요. 환영합니다, 부사장님. 김정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악수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수연도 일어나서 미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축하해요, 미나 씨. 당신은 자격이 충분해요. 미나는 수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고통, 오늘 아침의 수치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기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 미나가 진정하고 물었습니다. 그럼 강민석 씨는요? 김정훈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미 돌려보냈어요. 그에게는 우리 재단이 맞지 않습니다. 사실 강민석이 면접실을 나온 직후 김정훈은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소개하며 진실을 밝혔습니다. 강민석은 처음에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몰랐다고, 만약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강민석 씨, 당신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에요. 그건 진정한 친절이 아니에요. 김정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상대가 누구든 나에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똑같이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강민석은 항의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저를 속인 거잖아요. 이건 제 직업이에요. 하지만 김정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결정입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적합하지 않아요. 결국 강민석은 화를 내며 건물을 떠났습니다. 자신이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강민석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김정훈이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미나 씨,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오세요. 수연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나 씨, 급여는 이번 주 금요일에 선지급으로 드릴게요. 필요한 옷도 사시고 숙소도 구하세요. 미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급여를 벌써요? 아직 일도 시작 안 했는데요. 수연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재단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게다가 당신은 이미 우리 직원이에요. 우리 직원이 힘들 때 돕는 건 당연한 거죠. 미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정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에게 베푼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속한 대로 우리 저녁 식사 같이 해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단을 나서는 미나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미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미나야? 엄마 나야.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면접 어떻게 됐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합격했어.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응, 정말이야. 부사장으로 뽑혔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엄마.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어머니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미나는 어머니와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아버지와 동생도 전화를 받아 축하해 주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기뻐하며 울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미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 비행기에서 그렇게 모욕당하고 수치스러웠어. 하지만 그 모든 게 의미가 있었어. 그리고 나는 통과했어. 그리고 수연 씨. 처음에는 속았다는 기분도 들었지만 이제는 고마워. 만약 그 테스트가 없었다면 강민석 같은 사람이 뽑혔을 거야. 겉으로만 그럴듯한 사람이 말이야. 이 재단은 정말 특별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보는 곳이야. 나는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된 거야. 미나는 걸어가다가 한 노숙자를 보았습니다.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막았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미나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미나는 그 노숙자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노숙자가 놀라서 미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힘내세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노숙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얼마 전까지 저랬어.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 속에서 살았어. 이제는 내가 도와줄 차례야.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나는 재단의 부사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미나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미나는 약속대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노숙자 쉼터, 무료 급식소, 쪽방촌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작은 희망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미나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미나는 진심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딱딱한 제도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재단의 프로그램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직업훈련, 심리상담, 주거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 원룸 생활, 그리고 비행기에서의 모욕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미나는 그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편견을 깨뜨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미나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나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이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라 불운을 겪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단에 대한 기부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작은 친절을 베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미나의 가족도 다시 행복해졌습니다. 빚을 모두 갚았고 어머니의 치료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다시 학교에 돌아갔고 아버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미나가 마련한 새 집에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미나는 어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미안해. 미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요, 엄마?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몰라줘서 넌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나가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가족을 생각하면서 힘을 냈어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사람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미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해.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어. 미나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그날 비행기에서 강민석을 만난 것도 그 모욕을 당한 것도 모두 의미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미나는 재단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강민석이 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잘못된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도 모욕도 눈물도 모두 미나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매일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겠다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서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큰 기회를 잡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첫인상만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미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겉모습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강민석은 멋진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추악했습니다. 반면 미나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름다웠습니다. 결국 세상은 진실을 알아봅니다. 거칠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짜 모습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수연이 비행기에서 미나에게 베푼 작은 배려가 미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나는 그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나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고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미나처럼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을 지키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세요. 그것이 결국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진진 시니어 사연 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